시즌 종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응? 지금 좀 쑥 들어갔어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즌 종료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정부 정책이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형님이 또다시 암호화폐 만들겠대.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소폭 증가, 트럼프 구조조정 여파 주목. 자, 일단 보시면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뭐 이걸 갖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깨졌네, 무너졌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 구조조정 여파 주목,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걸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는 2월달 제조업 지수 대폭 하락, 가격 지수는 모두 상승.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1월달이 44.3에서 PMI나 이런 지표들이 52 기준점이죠. 44.3에서 2월달 18.1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조업 지표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살짝 높게 나왔어요. 물론 미국이 뭐 제조업으로 가동하는 이제 국가가 아니니까 코인슈님 제조업 지표가 뭐가 필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살짝 떨어졌고 그리고 제조업 지표 흔들리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 그리고 월마트 일단 실적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향후 가이던스를 막 낮췄죠. 이렇게 미국 증시에 균열을 주는 이런 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민한가요? 아니면 신경을 안 쓰나요? 지금까지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최근에 트럼프나 아니면은 그 미국 재무부 베센트 형님이 얘기나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을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얼마 전에 미국 CPI 발표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 그래요? 관세 인상을 해야겠지만 미국 금리 내려야 된다. 갑자기 미국 CPI 발표하기 5분 전 10분 전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CPI 높게 나왔죠?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CPI 높게 나와서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트럼프 정부도 흔들리죠.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 이퀄 미국 주식시장 성적이에요. 왜? 미국인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401k 노후연금 펀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인들 입장에선 그 노후연금 펀드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엔비디아, 뭐 테슬라, 애플 얘네들 빠지면 미국인들의 노후 역시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물가를 낮추고 국민들한테 뭐 돈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 성적률이에요.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무리하게 트럼프가 관세 인상 정책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망가뜨렸다? 그건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베센트 형님이 뭐라 그래요? 10년물 국채금리 낮추겠다. 트럼프 형님도 연준금리 낮춰라. 이러한 이유들이 다 뭘로 기결이 된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기결이 된다. 그러면 볼게요. 제조업지수 안 좋게 나오고 미국의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살짝 높게 나왔고 각종 지표들, 소비 지표들도 살짝 어긋나고 물가 올라가는 지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는 이전보다 좀 더 강력한 관세 인상 정책을 구상을 했다면 지금 당장은 살짝 수그리고 들어가야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밸런스를 맞게끔 트럼프가 정책을 펼칠 거다. 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기물 비중 확대 아직 멀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하는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이 형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하는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장기채 비중 확대 아직 안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베센트 형님이 그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 장관 제니 옐런 누님 욕 뒤집어지게 했죠? 야, 저 누님은 사기꾼이다. 장기채 많이 안 찍고 단기채 찍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꼼수를 부렸다. 사기쳤잖아. 근데 본인이 막상 재무장관 자리에 앉아보니까 장기채 우리 못 찍겠어. 안 되죠? 그리고 연준의 긴축 얘기를 슬쩍 얘기합니다. 우리 긴축 사실 우리 한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죠?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긴축 얘기를 슬쩍 해요. 중앙은행 이제 의장이 해야 될 얘기를 재무장관이 긴축 얘기를 하네요.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얘기를 주고 싶은 건지. 베스트랜드 미국 재무장관 21일 중국과 첫 통화 예정 함께 일하고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과 첫 통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퍼즐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 가능성이 가장 높냐면 관세겠죠? 그럼 관세를 담당하는 대외 수입청 차르가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 하던가. 근데 재무장관이 중국과 첫 통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우리 퍼즐 맞춰봅시다. 우리 배웠던 거. 관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관세보다 무슨 얘기할까? 너네 관세 올릴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10% 올릴게 얘기하고 추가로 올릴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나서서 얘기하는 게 재무장관이 얘기 전화 쭉 걸어야겠죠. 야, 들었지? 우리 럼프 형님이 너네 10% 때린 거 얼마 전에 봤잖아. 또 때린대.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런 기사들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베센트 형님이 뭐 얘기했죠? 이거를 내리고 싶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형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리겠대.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금리랑 채권 가격 반대니까? 그럼 누군가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될 주체가 필요하겠죠? 일본 사주겠죠? 그러나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못 사줘요. 그러면 얼마 전에 10년 동안 사주지 않았던 미국 국채를 사주지도 않았고 금만 담았던 튀르키예가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했죠. 그거에 이어서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심히 고민이 되네요. 중국과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국채를 찍어내는 장관,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형님이 중국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러? 야, 관세 때릴게, 뭐할게, 행정명령 때릴게.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목적을 가진 그 수장 차르가 전화를 해. 야, 우리가 지금 채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뭐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트럼프 정부 효율부가 아낀 예산 20% 국민 분배 검토. 자, 얘기합니다. 도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를 야무지게 아주 관리를 하고 있죠. 행정직 공무원들 다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잘랐던 예산들, 남는 돈들 국민들한테 재분배할게요. 이거는 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건데 참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실업률에 좀 영향을 줄까봐. 그게 좀 영향이 걱정이 됩니다. 실업률에 영향을 줄까봐 우리 아까 배웠죠?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요게 조금 걱정된다는 거. 자, 월마트 가이던스 실망에 뉴욕 증시 일제히 뚝. 자, 월마트가 이번에 어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좋았어요. 미국의 온라인 매출 좋았고요. 20% 성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매장별 결제 금액이었나? 그것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그 소비 시즌들이 다 몰려 있었죠. 근데 월마트 주가가 쭉 떨어졌네. 8% 이상. 왜 떨어졌을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월마트 주가가 월마트 실적이 좋았어. 근데 왜 떨어졌을까, 주가는? 향후 가이던스를 냈는데 안 좋게 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우리가 물건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당연히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향후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그럼 볼게요. 월마트 투자자들 월마트 주가가 떨어져 흔들리네요. 그럼 미국 국민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좋지 않겠죠. 근데 이번에 미국 4분기 어닝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어요. 근데 대다수의 50% 이상 그 이유가 뭐였냐면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입니다. 머리 쓰는 거죠. 월마트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그래. 우리 상품 가격 올리는 거 우리가 올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그래. 상품 가격도 올릴 수 있고 탓을 트럼프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인상 정책을 세게 그리고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 가이던스 실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놓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트럼프 행정정책이 지금 막 불안정하고 지금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길게는 유지되기 힘들다. 자, 비트코인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 반등 98,000달러 회복. FOMC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 나왔을까요? 긴축을 종료할 수도 있다. 하는 거 회의 들어갔다고 합니다. 1월 31일 그 발표했던 FOMC 회의록에서 나왔던 내용은 긴축 종료. 그러면 3, 5, 6 앞으로 발표되는 FOMC 회의에서 긴축 종료 기대감이 살짝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올랐다는 거. 자, 미국 국방 5년간 매년 8% 예산 삭감 지시. 인태사령부는 예외. 지금 국방 관련된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죠? 지금 보시면은 뭐 국방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냥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그리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얘네들 방위비를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만큼, 매년 8% 예산만큼 AI 기업에 투자가 들어간다, 성장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에 있는 돈을 다른 섹터로 옮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섹터로 어떤 자금이 움직일 건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봐서 어디 종목에 돈이 몰릴 건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유망한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유동성 부족의 런던 증시 엑소더스, 빈틈 파고드는 중국 기업들, 미국에 있는 은행들, 런던에 있는 금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어요. 보통 이제 뉴욕의 이제 금 선물 가격이 살짝 높습니다. 런던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물 거래로 이제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런던에서는 또 현물을 또 제어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마진을 놓아 먹는데 관세 때문에 이게 마진이 좀 붙어버렸죠. 그래서 급하게 미국 은행들은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런던에서 야, 금 진짜 없는 거 아니야? 런던 증시가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면 자본이 어딜로 움직일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자, 미국 유타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최종 승인 임박. 주정부 최초 전략자산 될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안 좋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반등이 없죠? 근데 코인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시는 분들 요새 어떤 기사들 좀 많이 나와요? 코인 관련 기사들. 좀 뭔가 다른 거를 눈치 못 챘어요? 미국 50개 중에 뭐 12개 주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막 준비금에 넣고 전략자산에 편입을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ETF 투자하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가격은 안 오르는데 호재 기사들은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뭐 브라질도 그렇고 막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기업들 비트코인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가격에 얽매일 게 아니라 암호화폐 기사들 보시면서 상승장 때는 호재 기사들로만 도배가 돼요. 그리고 하락장 때는 악재 기사들만 도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 기사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비트코인 가격과 이런 기사들이 같이 연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어떠한 거를 의미를 하는지, 상승장 직전에 항상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7년도, 21년도 암호화폐 상승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슬슬 이게 호재 기사들이 나오는 시점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 건지. 자, 부테린, 리브라 사태로 흔들리는 아르헨티나의 손 내밀다. 대부 커넥트 제한. 저는 이거 보고 살짝 조금 이더리움도 변화를 하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뭐 개발진이 하나 그만두고 기관이 야, 이더리움 너네 마케팅 좀 해라. 바이럴 마케팅 좀 하고 리플 뭐 CEO는 브래든 갈리 하우스 형님은 막 트럼프 만나가지고 이런 샤라웃도 하고 막 미국 쪽에 막 붙어서 하려 그러는데 너네 뭐 하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죠. 이더리움 가격이 하도 안 올라가니까. 근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에 아르헨티나 안 그래도 그 밀레이 대통령 밈코인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죠. 탄핵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코인이 솔라나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아르헨티나에 이더리움이 가는 거예요. 솔라나 때문에 흔들린 그 아르헨티나를 이더리움이 가서 뭐 데브 커넥트를 제안했다 그러죠. 밀레이 대통령은 환영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솔라나를 조금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짓밟으려는 음모론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좀 마케팅이지 않을까, 반대 마케팅. 그리고 또 이더리움 재단에서 또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직원 또 이번에 채용했죠. 이런 움직임들이 살짝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건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하워드 루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 연방소득세 폐지 계획 공개. 자, 연방소득세를 폐지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증시에도 좋고 기분 좋은 건데 이거 되려면 조금 걸릴 겁니다. 상원, 하원 다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되진 않겠죠. 요건 한번 지켜봅시다. 자, 미국 SEC 피겨 첫 이자 발생 스테이블코인 출시 승인. 자, SEC의 이런 좀 행보가 빠릅니다. 아직 SEC 위원장이 제대로 지금 자리에 앉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자 발생하는 스테이블코인 출시 승인을 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해줬다는 겁니다. 요게 의미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더리움 현물 ETF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나 스테이킹 이더리움 현물 ETF 요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한 시점보다 조금 빠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좀 빠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트럼프 대선 공약 재차 강조. 자, 여러분들 시즌 종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좀 쑥 들어갔어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즌 종료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뭐 정확히 뭐 100%는 없으니까 시즌 종료가 나옵니다. 시즌 종료에 끝났어요. 라고 보는 게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정부 정책이에요. 20일 날 마이애미에서 그 무슨 컨센서스처럼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형님이 또다시 암호화폐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대.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 언급들, 멘트들, 기관들이 반응을 해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비트코인 시중 종료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막 하락론자들 외치는 분들 얘기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다고. 종료가 되기 힘들다. 행정정책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즌이 종료가 됩니까? 여러분들. 힘들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멘트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하락하는 요 지지선을 좀 형성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날 1억 달러 나왔네요. 많이 유출됐네. 3억 불. 근데 우리가 이제 유출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아요, 뭐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출세를 봐야 됩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장기간 막 진짜 큰 규모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 그럼 위험한 건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다. 자, 이더리움 반응이 없죠? 지금 크게 의미 없습니다. 반응 없다는 거. 자, 2월 27일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 국내 총생산 27일 GDP 발표됩니다. 2% 초반대 나오겠죠? 근원개인 소비 지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유로존 금리 결정 있습니다. 3월 6일. 그리고 3월 7일 실업률. 3월 7일 실업률. 3월 7일 실업률 크게 위험할까? 아직까지는 위험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3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중국 PPI 그리고 3월 11일 미국 CPI 이거 중요하죠. 7일보다 더 중요한 거 3월 달 물가입니다. 미국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근원 물가만 잡힌다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은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3월 12일 날 요거 중요하다는 거. 자, 보시면은 지금 각종 관련 기사들도 굉장히 좋아요.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베센티 형님도 나와가지고 장기물 국채 낮추겠다. 그리고 FOMC 회의록에 나왔던 연준 긴축 종료 이 얘기도 쭉 해주면서 미국 증시 기대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괜찮다. 시장 분위기 괜찮고 2월달 우리 3월달에는 조금 좀 기대볼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